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국사 오태진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1년간 그 DB고시학원 하이클래스 군무원에서 한국사 강의를 담당하겠습니다. 올해 성적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사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국사를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왜냐하면 공부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어디까지 이렇게 외워야 되느냐,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좀 가늠이 좀 안 됩니다. 근데 어쨌건 그 지금까지 출제됐던 범위 내에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다만 출제됐다고 하더라도 막 10년에 한 번 나오는 이상한 그런 킬러 문항 있죠. 요즘 또 핫한 킬러 문항 같은 거는 제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거는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요즘 그 출제 기조를 보면. 그래서 대부분 두세 번 이상 출제됐던 문항들 있죠.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위주로 지금 최근 나오기 때문에 평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용 자체가 평이한 게 아니고, 내용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국사가. 따지고 보면은 다 똑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다만 평이한 것은 늘 나오는 문제가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신채호 선생님 문제 낸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채호가 어려워요, 박은식이 어려워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어려워요, 저 사람이 어려워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렵습니까? 저 사람의 인생이 어렵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신라가 어려워요, 조선이 어려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이하다라는 거는 이지, 노멀, 이게 뭐냐면 그냥 많이 나온 거, 늘 공부한 거, 나올 것으로 예상된 거, 그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문항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이했다. 근데 만약에 쉬워 보였는데 점수는 좀 안 나왔다, 뭐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익숙은 한데 이제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까먹은 거, 이런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반복 학습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도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쉬운 단어네라고 하는데, 사실 스쿨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그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H가 들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익숙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H는 당연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SCOOL이 아니라 SCHOOL 아닙니까? 그러니까 H는 분명히 발음이 안 나는데 왜 H가 들어가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익숙하니까 쉬워 보이는 단어지, 사실 스쿨이라는 단어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께 출제가 되는 부분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반복, 주입. 우리 또 한국의 교육의 특징이 뭡니까? 주입식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보다는 이제 주입하는 그런 형태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뭐또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또 귀에 박혀요.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할 때 계속 하면은 귀에 이렇게 들리듯이 처음에는 국사가 좀 안 들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느낌이 좀 들고 외국어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한 반년쯤 지나고 나면요, 그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다양한 이제 커리가 있는데, 일단 이 7월에 개강하는 개강반은 기본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서. 왜냐하면 이 국사가 기본서가 필요한 게, 마지막에는 이걸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스피드하게 처음부터까지 봐야 되는데 이게 스피드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적어도 내가 외운 단어의 의미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막 외운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국사 문제가 사료형이 많아서 이 사료를 막 읽다 보면 이게 뭔 내용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어를 외운다 했을 때 뭐 사람, 예를 들어 올해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지? 뭐 예를 들어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칩시다. 이게 이제 올해 최익현 선생이 나왔거든요. 얼마 전 지방직 시험으로. 그럼 최익현을 묻는 문제라고 하면은 최익현을 외웠지만 그게 최익현이 한 말인지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익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기본서를 통해서 알아야 되니까 요약서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 요약서를 공부한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 요약서에서 외운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는 일종의 사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국사 사전 개념으로 한번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단어의 정의, 뭐
그다음에 의미, 배경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2달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8주 동안 일주일에 2번씩 16회인데 시간당 4시간씩이니까 대략적으로 64강. 근데 또 제가 하다 보면 보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보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주에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 말씀드리고, 또 7월 말에는 제가 그 지방의 유적 답사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이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학원에서 강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담당도 해요. 그리고 도서관, 대한민국 국공립도서관에 제가 그 계약 강사입니다. 그래서 국공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여러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강좌 프로그램을 또 제가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간혹가다 방송도 나가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7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정도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은 휴강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7월 아직 뭐 확정은 됐는데 그게 완전 확정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한 주 정도는 제가 못할 수 있다. 아마 7월 말인 것 같습니다. 7월 말. 그거는 미리 여러분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사 공부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사실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사실 국사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영어는 사실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어 단어 외우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국사 단어 외우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속상합니다. 보면 영어 단어는 진짜 열심히 하세요. 막 엄청 외워. 심지어 국사 1시간 끝나고 들어올 때 보면 쉬는 시간에 영어 단어를 막 외우고 있어. 그래서 그렇지, 영어가 좀 약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반문하고 싶은 게, 그럼 국사는 지금 단어 외우고 있니?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사는 방금 공부했는데 그게 국사 단어가 어렵거든요. 왠지 아세요? 한자예요, 한자어. 한자어니까 예를 들어 비변사,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아니잖아요. 뭐 또 올해 출제된 것 중에 가장 많이 틀린 예조, 이조, 이런 거, 예조가 뭐고 이조가 뭐고 요즘 그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틀린 게 이조, 예조 헷갈려서 틀린 분들이 많으세요.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관청이 이조입니까? 예조입니까? 그러면 예조거든요. 근데 이조라고 해서 많이 틀린 거예요, 이번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조 하면 문관, 인사권 담당 관청,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조 하면 외교, 또 교육 기능을 수행한 조선시대의 6조 중에 하나, 이런 식의 내용을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안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도 틀린 거죠. 그래서 저는 영어 단어를 외우려는 그 노력에 10분의 1만이라도 국사 단어 외우는데 투자해 주시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사도 단어를 좀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한다. 이게 이런 노력이 없이는 국사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국사는 야사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러시잖아요. 대부분 재밌는 이야기들이 거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뭐 몇 해 전에 그 설민석 강사가 막 엄청 유명해지신 이유가, 그분이 연극 영화학과 전공이셔가지고 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뛰어나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죠.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재밌는 거예요. 마치 유튜브 보듯이, 영화 보듯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얘기해 보라면은 스토리 기억 안 나죠? 스토리는 기억 안 나요. 그냥 띄엄띄엄 정도? 군데군데 블랙아웃 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장면 하나 정도. 너구리가 말을 하네? 뭐 이런 거? 그냥 그게 다죠. 그냥 그런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사가 공부하다 재밌긴 재밌는데 시험 문제는 못 풀겠어. 안 외웠으니까. 그 너구리의 이름이 뭐였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봤는데. 주인공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스타였나? 스타로드였나? 로드스타였나? 뭐 하여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국사 공부를 하실 때는 스토리나 배경이나 내용을 이해하고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겠죠.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걸로만 흥미를 느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긴 할 건데, 단어, 사람 이름, 그다음에 뭐 장소, 지역, 또 사건의 이름을 뭐라고 명명하는가, 뭐 특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무슨 전쟁, 중국과의 전쟁, 일본과의 전쟁, 또 뭐 국내에 있어서의 반란, 뭐 쿠데타, 역모, 역적,
뭐 무슨 제도 전염병 막 돌았을 때 여기 대부분 이제 보건 간호직이 많으시니까 전염병 얼마 전에 팬데믹 있었잖아요. 3년간. 그런 전염병이 뭐 우리 이 현대에만 있었겠습니까? 과거에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전염병이 돌 때가 항상 정기적이에요? 아니면 비정기적이에요? 비정기적이죠. 그러니까 비정기적인 시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그 질병관리본부 예를 들어 그런 걸 뭐라 불렀는가? 뭐 고려시대는 구제도감, 또 동서대비원이라는 병원이 있었고, 또 이게 이제 근대식으로 현대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에는 활인서라고 불렀다. 또 광해원, 제중원 뭐 이렇게 불렀던 병원 제도가 있었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의서 같은 거,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의서가 뭐가 있었니? 뭐 예를 들어서 신찬벽온방, 이게 허준이 쓴 의서 이름이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알아두는 거예요. 동의보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벽원신방 이런 게 다 뭐냐면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일종의 지침 같은 겁니다. 이런 걸 외워야 된다는 거죠. 책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책의 나라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책이. 제가 봤을 때 일본이나 중국보다, 아니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죽하면 금속활자나 목판 인쇄술이 우리나라 최초로 발명되고 발견되고 막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금속활자 같은 거, 직지심체유절 이런 거 외우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거 보면 대단한 민족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책들. 그걸 다 외워야 되니까 무지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국사 공부하실 때는 일단 상위 개념을 잡으시고 하위 개념, 중위 개념, 하위 개념에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왜 가지치기 하듯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서로 어떻게 연관을 주고받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개만 알아두셔도 상당히 입체적으로 국사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국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단선형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런 식으로 왕을 쭉 외운단 말이야. 그 왕을 외우면은 뭐 태조는 재상 중심, 정종은 찐따, 태종은 왕권 강화, 세종은 왕도 정치, 그다음에 문종은 일찍 죽었음, 단종도 일찍 단종됨, 그다음 세조, 그럼 세조는 다시 왕권 강화, 그다음에 다시 성종은 뭐 왕도 정치를 표방, 연산군 또라이 새끼, 그다음에 뭐 중종 반정 19살 고3 때 왕된 인간, 뭐 그러면서 여자들한테 관심 엄청 많았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인명선 해서 명종 엄마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함, 뭐 그 아이가 그 엄친아거든요 명종이.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없는 거야. 엄격한 엄마의 밑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애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선조. 그래서 거기서 왕통이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구조가 단선형 구조예요. 그러니까 왕들 순서를 이렇게 외우면서 그 왕의 특징을 잡아나는 거구나. 근데 그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정치, 재상, 신하, 중앙제도, 지방제도, 뭐 재정안정책, 또 사회제도, 법률, 노비제도, 뭐 그다음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틀, 제도, 정책,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성리학, 불교 정책, 도교 정책, 또 과학기술, 군사기술, 농업, 상업, 뭐 이 당시에 대무회가 어땠니? 이거 한꺼번에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선형으로 나아가다가 나중에 이걸 합쳐버려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치 배울 때 그냥 예 알겠어.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럼 세종대왕 때 있어서의 군사력은 뭐니? 군사기술은 뭐 군사제도는 뭐니? 뭐 그 시기 때의 상업은 어떤 형태였니?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건 입체적으로 그 시대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사 공부하실 때 단선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지만 나중에는 같은 시대에 있어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끔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국사는 연도 외우는 학문이 아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연도를 묻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 국사는 연도 외우는데 크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외워야 할 연도는 있는데 그 연도를 제가 그냥 이렇게 주입해 드릴 거예요. 주입.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동양척식 주식회사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몇 년인지 못 외우거든요. 그러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8글자네? 1908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안중근 의거는 언제인가? 안중근 9니까 9년. 예를 들어 동양척식 주식회사
안중근 의거 순서별. 그러면 동양소식 주식회사가 먼저, 그다음 안중근 의거가 그 다음.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은 언제인가? 구신론이니까 역시 9년. 신채호가 쓴 독사신론은 언제인가? 독사가 팔을 물었네? 1908년. 뭐 이런 거. 독사신론. 아, 독사 같으신 신채호. 이런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연도도 나오는 게 나와요,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데서 연도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도도 이미 냈던 데에서 거의 반복해서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이 국사 공부할 때 연도 외워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은 갖지 말아주시길 바래요. 근데 단 제가 강의할 때는 연도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 아는 척 하려고. 그래서 연도를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대략적인 정도의 기본 정보,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1232년 몽고의 제2차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그래서 강화도 천도를 한 게 1232년입니다. 그래서 2차 침략은 1232년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32년을 꼭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서 과정은 일단 개념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뭐 한국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뜻, 의미, 배경, 상황 이 정도를 익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막 순서를 여기서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이게 뭔 말인지 정도는 이해하는 정도.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단어 공부하고 그 뜻 정도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 그걸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제 공부하는 이런 시간이라고 기본서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국사 이거 공부하다 보면 이건 내가 할 과목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모의고사 공부 이제 내년 1월이면은 모의고사를 이제 들어가요. 맨날 매주 2회 오시죠. 이틀 오시면서 모의고사를 한 100문제씩 풀시거든요. 100문제씩 풀면은 막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막 짜증나고 몇 점 맞았어요? 안 돼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뭐 어디서 감히 내 점수를 보려고 합니까? 뭐 이러면서 안 돼요!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근데 보면 알죠 대충. 근데 막 70점 맞고 이래요. 시험 2달 남겨놓고 3달 남겨놓고 70점이면은 막 좌절스럽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결과적으로는 다 90, 95 이렇게 맞고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전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에서 지금 거의 박살나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4과목에서 2개 틀렸는데 전공에서 막 6개씩 틀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공이 좀 어렵다 최근에. 그래서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학교도 그냥 국사학과로 들어갔고요. 대학원도 국사학과로 나왔고요. 그냥 계속 국사학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계속 주구장창 끝까지. 근데 그렇게 해서 국사를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다. 제 강점이 시험 한국사의 전문가예요. 시험만 잘해요. 시험은 되게 잘 대비해 드리는데 단점은 뭐냐면 시험만 잘 대비해 드린다는 거에 단점이에요. 컨텐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든지 말을 할 때 무슨 사건이 있으면 2018년까지 기출문제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또 뭐 무슨 드라마가 나오면 저거는 현명세자 이야기인데 저 현명세자는 순조의 아들로서 춤과 새로운 춤을 창시하고 예술로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분이시지. 예를 들어 박보검이 나왔던 무슨 꽃보다 무슨 무슨 드라마 있잖아. 그게 사실 헌종의 아버지 얘기거든요. 순조의 아들 얘기, 정조의 손자 얘기인데 그 효명세자는 제가 안 봤던 이유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효명세자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거는 안 나와.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장점이고 단점인데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이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안 하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강의를 들어갈 건데, 이거는 이제 강의 소개 정도로 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강의는 이제 1강으로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트로였어요. 안녕.